1월에도 일자리 지표 부진이 이어진 모습인데요. 원인이 뭔지 또 상황을 벗어날 대책은 없는 건지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가지 평가를 하고 얘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다수 언론에서 이제 고용 쇼크다, 고용 참사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충격이 참 컸었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이 말도 익숙해졌죠? 네, 뭐 더 이상 뭐 충격적이지 않아요. 네. 그래서 왜 고용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건지 또 더 안 좋게만 네. 흐르는 이유가 뭔지 좀 설명 지난 여름부터 이게 체감되기 시작을 했죠. 이미 서서히 진행되고 있던 일이지만 지난해 여름부터 사실 지난해 상반기는 뭐 이 남북 관계,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것에 우리가 많이 쏠려 있었습니다만 여름을 지나면서 이 경제적으로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와 있다. 그런데 그것이 이미 처음에 시그널이 나왔을 때부터 이 위험한 상황은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에 해결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그 결과 결국은 경제부총리와 경제사령탑이 교체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올해 한 중반기 정도부터는 나아질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연말 연초에는 뭐 경제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안타깝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미 지지난주부터 1월 경제 상황도 암울하다라고 하는 시그널은 이미 준 바 있습니다. 그게 수치로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오늘. 그런데 이제 기대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와서 사실은 지난 여름에 충격이 한 번 더 재현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1월, 그러니까 전년 동월에 이 굉장히 취업자가 많이 증가했었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대적인 문제는 있지만 이게 전년 동월 대비의 취업자 증가가 19,000명이 그친 것뿐만 아니고요. 15만 명을 기대했는데 현저히 못 미친 것뿐만 아니고 여기 어떤 문제가 더 있냐 하면 지금 실업률이 4.5%를 넘기면서 이것도 이제 5년 만에 최고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실업자 수 122만 명을 넘었는데 이 수는 19년 이래 지금 최대치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상반기 한참 동안 고용 문제와 싸워나갈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 부진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정부가 공공기관 일자리 2,000개 이상을 늘리겠다. 더 마련하기로 했지 네. 않습니까? 이 연초에 밝혔던 23,000개보다 공공 일자리를 더 늘려서 이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인데 먼저 취재기자 연결해서 네. 이 내용부터 좀 확인해보고 가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 일자리를 더 늘린다는 게 지금 정부의 대책인 거죠?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요. 홍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일자리를 연초에 밝혔던 23,000개보다 2,000개 이상 늘려 올해 총 25,000명 이상을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공기관 시설 안전과 재난 예방 등 안전 분야 필수 인력을 다음 달까지 우선 확충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공공기관 신규 채용과는 별도로 청년 채용 인턴도 지난해보다 2,000명 더 뽑아 올해 총 18,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네, 정 기자, 지난해 말에 공공 일자리 확충 계획을 내놨을 때 이 단기 일자리 위주여서 말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단기 일자리를 더 뽑겠다는 건가요? 홍 부총리는 올해 뽑을 25,000개의 공공기관 일자리에 대해 임시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기관들이 단기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비효율적인 부분을 배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공공일자리뿐만 아니라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도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이달 중에 광주형 일자리 사업과 같은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을 발표하고 2분기 내에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확정하는 등 고용 창출에 힘쓰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BS GMBC 정인아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제 활력 대책 회의가 있었는데 이 제조업 활성화부터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 방안까지 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대책이 나왔습니다. 공공 일자리를 2,000개 더 늘리겠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 뭐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당장 고용주시책이죠. 23,000명은 고용이 예정돼 있었는데 2,000명을 더 늘려서 25,000명을 채용하겠다. 이건 뭐 정부가 직접 하는 공공일자리일 뿐이고요. 지금 문제는 이걸 우리가 속담으로 비유한다면 이제 언발에 뭐하기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조업에서 17만 개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도소매업이라든가 숙박 음식업을 하면 이제 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나쁘다, 너무나 힘들다. 이건 뭐 이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택시 타보신 분들은 다 아주 이
레파토리를 계속 듣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시점을 보면 뭐가 문제냐면 제조업이 좀 나아져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정부도 굉장히 정책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기본적으로 어제 소식이 뭔가요? 대우조선해양 네. 1, 2위 이제 해운 조선소들이 모두 이 합병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죠. 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이 이제 합치게 되지 않습니까? 세계 1위의 매모드 기업이 나오는데 노조 반발이 큽니다. 네. 왜냐하면 구조조정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안 그래도 조선은 한파였는데 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네. 얘기고요. 자동차 부진 계속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문제 지금 이제 쉽게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반도체만 잘 되고 있었는데 그도 올해는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는 고용이 많이 늘기 어려운 장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조업에서 좀 근간이 되고 있는 쪽에서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뭔가 버퍼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부는 제조업 쪽에서 구조조정하고 생산성 강화하고 뭔가 더 활력을 찾아 나가되 이것은 기업이 앞장서 줘야 하는 대목인데 기업을 독려하는 것 외에 직접 일자리를 수치적으로 창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어찌 보면 구조적인 전환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좀 격려하고 싶습니다만 네. 이것이 상반기에 당장 일자리라는 수치로 드러나기는 쉽지가 않다. 결국은 정부의 노력은 상반기 내내 계속이 될 텐데 당장 뭐 2월, 3월을 우리가 기대해 보기는 어렵고요. 올 여름 상반기 결산 정도에서 자 고용 문제가 우상향하고 있다. 네. 좀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금 이 좌고우면하면 안 되고요. 그냥 구조적인 개혁을 계속해야 되지 않나 하는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자리 지표로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은데 지금 일자리가 양적이 문제가 아니라 질적 문제가 크다 이런 지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상용직 중심으로 해서 질적 개선이 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일견은 맞죠. 네. 일견은 맞습니다. 아까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2,000명의 일자리를 더 추가로 늘리겠다. 근데 이것은 임시직이 아니고 정규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 이게 야당에서도 많이 공격을 하던 문제인데요. 자, 공공 일자리를 계속 늘리는데 과거에 이 일자리가 굉장히 엄혹하고 우리가 경제 위기를 겪고 IMF 이 금융 외환 위기 겪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공근로라고 하는 형태로 그야말로 일용 잡급직 이렇게 부르던 아주 이 아르바이트를 조금 이제 공공화한 형태의 일자리들을 늘려서 고용 지표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일들이 이제 과거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안 된다는 것을 지금은 정부도 알고 그건 또 이제 뭐 야당도 알고 국민들도 아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정부가 지금 늘려나가고 있는 일자리는 정규직이기 때문에 이게 뭐 한시적으로 6개월, 1년, 길어야 2년 정도 운영하고 끝나는 일자리가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다. 이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질적으로는 개선되고 있다는 거는 맞아요. 그만큼 이제 정부의 예산도 또 여기에 거의 조기 투입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일자리들이 또 이 현장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쉽지 않은 제도적인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정부는 그걸 먼저 또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 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럼 민간에서의 일자리는 양적 질적으로 개선되고 있는가? 또 두 번째는 개선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부뿐만 아니고요. 기업도 함께 좀 답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홍남기 부총리의 설명 그리고 이제 정부가 내놓은 이제 자료를 봐도 이 얘기하는 것이 청년의 고용은 개선되고 있다. 네. 하지만 이 중년층의 실업이 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수치가 이렇게 나온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네네. 정말 청년층의 취업이 좋아지고 있는 건지 이 그것도 개선의 궁금합니다. 조짐은 있습니다. 아, 지금 네. 암울한 1월 지표 상황 내에서도 이 홍 부총리가 말한 대로 청년층의 일자리 개선의 조짐은 있어서 이건 그나마 다행인 부분인데요. 문제는 뭐냐면 청년층이 체감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로 네. 또 들어가 보면 청년층은 이 청년 일자리가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을 아직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또 중년 일자리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중년 일자리는 가장 일자리입니다. 청년은 또 미래를 위한 일자리고요. 네. 중년층은 가장이 가족 생계를 영위하기 위한 일자리고 또 요즘에 1인 독거노인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50% 이상의 고령 인구들이 그러니까 노인 인구들이 노동을 해야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또 이게 실버들을 위한 일자리도 필요하고 네. 청년 일자리는 지금 조짐은 좋으나 이거 확대 강화해야 되는 것은 네. 더 가속화해야 하고 그럼 중년 일자리는 또 손 놓고 있을 것이냐면 이것은 그야말로 다수 가족들의 이제 생계가 걸려 있는 문제이고 그래서 결국은 전반적으로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네. 총체적인 고용 지표가 개선돼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받아들일 텐데 아직은 정부가 가야 할 길이 멀어 보입니다. 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언제쯤이면 고용 참사, 고용 쇼크 이 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올 여름에는 네. 좀 이 이야기가, 왜냐하면 지난해에 고용 참사 쇼크 이야기가 나온 지 올 여름이 되면 이제 1년 되는 거거든요. 7월, 8월이 돌아오면 이제는 고용 문제가 다소 해결되고 있다라고 하는 정부의 자신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올 하반기에 여러 가지 뭐 민심에 또 이 경제는 심리인데요. 질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암울한 상황이 전개되겠죠. 상반기 내에 지금 1월 지표는 정말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으니까 정부가 기업과 함께 민관이 합작해서 일자리 문제에 다시 한번 총력을 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 현재 우리 사회의 큰 문제인 고용 부진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